통증 완화를 위해 민간요법으로 초호를 다려 먹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80살의 A씨가 약초물을 마시고 쓰러졌는데요. 가족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인근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양반 시장에서 약 구해갖고 허리 아프다고 잡섰더니 허리 아프다고 약을 잡섰는데 그 약이 좋은 줄 알았더니 독소였던 것 같아. 잘 못 먹었어 그거. 잘 알아보고 먹어야 될 거 이제.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평소에 허리 통증에 시달렸는데요. 초호를 끓여 먹으면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을 듣고 시장에서 초호를 사와 몇 차례 끓여 마셨습니다. 이후 몸속에 쌓인 초호의 독소로 인해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 초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극에서 그 사약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초호가 이제 주성분이죠. 처음에는 중추신경을 약간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좀 찌릿찌릿하고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이거든요. 독성이 있어 조선시대 사약을 만들 때 사용됐던 초호.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독초지만 숨진 A씨 등 피해자 대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재래시장에서 초호를 구입하여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실제로도 초호를 구하기 어렵지 않은지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 피해자들이 초호를 구매했다는 광주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실제로 이곳에선 초호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초 있어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제 신경도 안전에 섭취해서 그럼 의사 처방전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만 이제 저거는 제가 제방에 바로 여기서 팔 수가 있느냐 이게 노인 양반들이 잘 찾아요. 이게 헬스 드시는 분들은 또 잘 드시기도 해요. 국물이니까 이제 물론 원인 그대로 놔두고 팔면 걸리진 않은데 워낙 위험 부담이 워낙 큰 약들이 보니까. 방문한 민간 약재상 10곳 중 7곳은 초호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요. 약재상이나 일반 사람들이 판매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직접 채취한 초호의 사진과 함께 효능과 복용 방법까지 기재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초호의 경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된 독소가 빠지지 않은 일반 생초를 말린 제품들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파는 일반 생초를 말린 거고요. 이것은 이 초를 법제한 법제초입니다. 자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초호는 관절염과 당뇨병 등 여러 질병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약재 중에서도 독성이 강한 편에 속해 감각 이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서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을 해야 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 신경통이나 관절염 이런 쪽에 또 쓰기도 하고 또 중풍의 마비 증상이 있을 때 또 쓰기도 하고 어떤 그 경련이 있을 때 이런 그런 목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쓸 때는 반드시 독을 제거를 하고 한약에서는 이제 법제라 그러는데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제독하지 않은 그 초호를 그대로 이제 달여 드시기 때문에 사실 초호는 독성 한약재로 규정하고 있어 허가받은 도매업소나 한의사만 판매할 수 있는데요. 그 초호는 의약품용 한약재로만 쓰여야 되는 약재라서 한의원이나 한약방, 약국 이런 면허나 의약품용 한약을 취급하실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취급을 해야 되는 한약재입니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라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다 보니 한약재 제조업체를 단속하는 데만 그치고 있어 민간 약재상들이 채취해서 파는 것은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3월과 6월에도 이번과 같은 초호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초, 이렇게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한약재들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걸까요?